자, 우리 G7을 이제 G7이 뭔지 아시겠죠? G7. G7.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7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뭐죠? 네. 잘 모르시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가 무덤에 가서도 물어볼 테니까. 네. 자, G7을 해야 될 이유 세 개. 첫째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가면 뭐라고요? 자기 개발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또 그 사람들한테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름으로 가요? 자기 개발로 가는데 기독교 자기 개발이다. 네, 그래서 기독교 자기 개발. 어차피 누군가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이제 가끔가다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믿고 싶으면 믿지만 안 믿고 싶으면 그거는 뭐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개발론 차원에서 사용해야 될 하나의 하늘의 자원, 영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시대가 옛날처럼 그냥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코칭이나 이런 거 이제 다룰 때 사용할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경험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의 멘토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난날에 이제 성공했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보면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 중에 또 영적 자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자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부감이 좀 덜하죠. 네. 자기 개발론적이니까. 자,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다. 복음을 알면 그 다음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를 같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다뤄요. 그 다음에 4장 1절로 17절은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행동해야 될 거냐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는 이제 사회 속에 가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품, 어떤 언어,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직장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이 행해야 될 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개념의 신앙,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가서 행동하고 사는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이제는 현장을 만드는 신앙으로 만든다. 그래서 구체성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개발함으로써 자기가 풍요로워져요. 자기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느 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또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세계가 잘 개발이 돼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남의 설계도 갖다 놓고 그걸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아먹는 시대를 자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념 설계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산업이 우리나라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개념 설계 이게 이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부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다려줄 수 있고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화학 노벨상인가요?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한 40몇 년인가를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회사는 그걸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데 이제 열받았다 그러면은 돈 얼마 투자할 테니까 노벨상 탈 사람 좀 만들어내라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히브리 대학교의 그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상을 교육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는 바뀝니다. 이렇게. 예. 시대는 바뀌어요. 근데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사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부해 가지고 일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 이 사람은 이가 오는 시대는 어떨 수 있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균형 있게 흔들리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1의 세계가 오든 2의 세계가 오든 3의 세계가 오든 그 세계를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계가 일을 다 해. 그럼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음식 쪽이나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걸 보고 보통 이제 공부 못 해가지고 저렇게 살지라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공부 못 했으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했던 업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족발 장사를 해. 자, 우리는 보통 자, 자네 보고 이제 족발 장사 한번 해봐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예를 들면은 봉성이 야, 네.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족발 장사하게 생겼습니까? 네, 그런 개념이야.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다 거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전공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데 그 개념을 그 밑에 지금은 이제 눈을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알파고가 족발 장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알파고의 영역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맛을 느껴야 되고 잘 삶았다 못 삶았다. 이건 통계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정육점 그러면은 옛날 선비 시대는 뭐라고 그랬죠? 백정. 이 백정놈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아주 쌍 놈들, 네, 죄인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나도 이 백정놈 소리 안 들으려고 돈 주고 옛날에는 그 밑에 있는 양반 계급은 뭐 샀어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양반처럼 이제 행세하려고 딴 동네로 이사를 갔어. 근데 거기 가서 나리님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에 이제 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잤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면서 이제 자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앞다리 잡아라 뒷다리 잡아라 막 그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잠을 깨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앞다리 잡고 뒷다리 잡으라니 나중에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라리 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균형 있는 삶이라는 거, 어느 시대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어느 게 고급 직업.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 직장이라고 했던 은행들이 지금 다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도 많이 활용될 거예요. 법원석이나 이거 다 없어질 수 있는 거고. 통계학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거 뭐 신문 기자들 뭐 통계를 내 가지고 뭐 글을 쓰는 사람들 이런 거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기계가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변호사 업무 이런 거. 변호 업무 인간이 자료만 딱딱 넣고 사건만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급화된 것보다도 오히려 옛날에 못 배웠으니까 그런 일을 했지라고 했던 그런, 왜 사람은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먹고는 사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방향을 틀고 눈을 돌리고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해야 될 또 하나의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 뭐 미장원 뭐 이러면 다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뭔 순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문대학에서 다 전공 학과로 다 가르치잖아요. 네, 지금은 다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이렇게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들. 그게 이제 균형 있게 사는 거죠, 이게. 기계 쪽은 어차피 다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만 발전된 기계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이건 또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인간다움을 교육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야 될 목표, G7 해야 될 목표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네.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가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복습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G7은 뭔가? G7 의미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G7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창세기 1장 27절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모든 심리학도 이 내용을 이야기는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근원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 이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심리 질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자기가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가로막힌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심리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 인간은 근원적으로 안에 두 개의 배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 이게 긍정적인 나고 근원적인 나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요나,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 바울이 로마 7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아니야, 나는 안 따라갈 거야. 이건 부인해라. 그런데 이게 더 강화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강화돼서 이건 따라가면 안 되를 아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요? 항상 후회가 나와요. 항상 왜 그렇게 했을까? 항상 후회가 남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G7은 이거를 키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키워주면 이게 커서 행동화됐을 때는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R을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고치려고 하면 못 고친다. 그게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아이 이야기했어요? 누구 이야기했는데? 상진이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천재. 우리 사모님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상진이는 문제아였죠.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은 얘를 다룰 때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했어요. 그럴수록 어떤 게 더 커져요?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상담자가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감성지능, 감성 코칭이에요. 감성 코칭. 그래서 그 아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장점을 이 선생님은 찾아듣기 시작했어요. 35가지를 찾았어요.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2가지 공부를 하는데, 이제 2번째 책을 공부를 하는데요. 장점 찾기. 그래서 20가지 장점을, 본인의 장점 20개를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못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했더니 한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찾은 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나에 대한 장점이 있으면 10개만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장점을 잘 찾아준 거예요. 너무 장점을 찾아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자기가 볼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좋게만 이야기한 것 같다 해서 딸한테, 야, 아빠가 엄마의 장점을 이렇게 찾아주는데 너무 과잉 칭찬한 것 같은데 네가 볼 때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엄마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방한테 물어봐서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말썽꾸러기라고 한 이 아이에게, 엄마가 노숙자인데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장점을 35개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장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요. 어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어느 분한테 이제 깨우셨으니 목사님, 저는 제 장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분이 자기 장점을 못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3가지씩만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 순수하다든지, 또 말을 너무 진실되게 한다든지, 뭐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9개 찾아냈습니다. 3분이 찾아야 되는데, 자, 나머지 11개는 집에 가서 당신이 찾아보거나 아들한테 물어보거나 딸한테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늘 우울증에 시달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심리질병, 우울증이나 이런 데 시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 자존감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G7의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키우는 겁니다. 자, 이걸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거 3가지 이야기했죠. 첫째 뭐예요? 네, 첫째는 지식적으로 커야 된다. 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잡수시는 거예요. 네. 잘했다고, 저는 그냥 계속 다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칠판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지식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네,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한 분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느 분한테 맡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종기함의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한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가대 봉사 좀 하세요. 성가대 봉사.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전에 막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고 막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게 이제 정상화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상담만 해가지고는 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또 다음에 오면 어떤 그 말 그대로 상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자존감을 키워가고 하는 거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심리 질병이나 세상의 그런 정신과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지식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표나 여기에 나오는 자기 자존감에 대한 거, 자기 자존감에 대한 게 자기 존중감 14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 책에도 나오고 다음 책에도 또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 그게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치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식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암송도 해야 돼요. 암송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금방 생각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암송해서 뇌에 외쳐서 기억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무슨 생각이 지금 계속 떠오르는가가 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상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임상.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해보면 굉장히 또 자신감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그래요. 전에는 초기에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일단 상담한다고 누가 오면은 일단은 우선 많이 떨리죠. 도대체 뭔 말을 해줘야 되고 처음에는 설문지를 딱 해가지고 그걸 주고 그걸 뽑아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나중에 상담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설문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태들을 대강 이제 아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그리고 막 공황장애는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귀신 들렸다는 말들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실제로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리지는 기도해보고 뭐 그러면은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오게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그런 게 다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일단은 그분도 이제 밤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그러면 지금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근데 나도 그렇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오면. 그렇다고 뭐 종기함을 내놓고 뭐 무시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 칭찬할. 그래서 와서 이제 그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우선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 괜찮아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 실제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한 장 주고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인이 잘하는 장점을 좀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개 한번 써보실래요? 그냥 갑자기 그냥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떠오르시네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기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라고 그랬을 때 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동작이 아주 민첩한 것 같습니다. 자, 쓰세요. 나는 동작이 민첩하다. 네, 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아주 이쁘시네요. 얼굴도 아주 이쁘다. 그 다음에 또 쭉 쓰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웃는 이야기도 나와. 웃을 이야기도 나오고 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당신이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냐?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나 당신이 딱 생각하면은 참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네,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혹시 눈치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구한테 엄청 상처를 받고 왔어요, 지금. 근데 그 말을 직접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어보고 대신에 당신에게 고마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마운 사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옆에 있으면 그냥 뺨딱이라도 때려주고 예, 이 사람 막 엄청 울고 욕을 막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분노가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 있으면은 그냥 뺨때기라도 때리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쫓아가가지고 한번 두들겨 패고 오실래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방법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의자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서 놓게 만들고, 자, 그 사람 이름을 쓰세요. 쓰고, 자, 이제, 네. 이 종이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기갈기 그냥 찢든지, 뭐 하여튼, 화풀이를 하든지, 막 욕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가지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요. 내가 밖에 나와 있어. 이제.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엄청, 이제, 막 통곡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다 찢어놨어. 다 찢어놓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위험한 시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무서워한 게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차에 뛰어들지, 뭐 할지,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떠냐고 했더니 많이 편하다고.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진들이 자꾸 옵니다, 이게. 항상 이런 걸 다루다 보면은 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꼭 여진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쭉 스케줄을 짜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쭉 보면은 물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잘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운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운동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운동 스케줄을 짰는데 자전거 처음 딱 샀는데 그만 또 이게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또.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참 어떻게 이렇게 어진데 불친경이.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 자매가 내가 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면서 이 자매가 책을 참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나한테 이제 그럼 소감문을 써보세요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잘 된 거더라고요. 그 책 읽으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심각한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가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게 그 다음 책들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제 카다록적인 면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그런 어떤 틀 이게 있으면 상대방을 다룰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꼭 우리가 일반 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설문지를 몇백 개씩 항목을 이제 체크를 해요.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감성적인 게 더 강하죠, 이게 이런 부분들. 지금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사람 중에서 설문지를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또 설문지 쓰라고 해서 부담 느끼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네. 설문지 쓰는 게 좋은 사람 그 두 가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근데 너무 똑똑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걸 쓸 때도 딴 말 써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만나면서 일단 우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다음에 이런 설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한테 설문지를 미리 주거나 해서 아이가 이걸 좀 써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나중에 대화 나누기가 좀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설문 내용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까 얘 관심사가 주로 이쪽이야.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설문지 보고 보니까 너는 학업에 별 관심이 없고 보니까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주로 요리사 이쪽이네. 자기는 그게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게 지금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지? 부모님이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설문지를 통해서 보면 덜 당황스럽게 할 수 있죠. 근데 성인들은 일반 이제 정신과나 이런 데는 그게 나와 있는 이제 그 툴이 있어요. 몇백 가지씩 하면 그분들은 그걸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이게 뭐 어느 과에 속해 있는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하니까 주로 이제 감성적인 사람과 사람의 나눔 속에서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내일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냐면은 그 집의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설문지를 해서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가게 이 상담자도 아무 잘 준비해서 설문지를 한 15개나 20개나 이렇게 쓰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대화하기가 좀 훨씬 수월하죠, 이게. 그러니까 설문지는 뭐 일상적으로 심리 검사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도 그거를 지금 꼭 해보려고 하는데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아이들의 현재 심리 상태 검사표를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적어서 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왕따를 당하면서도 어저께도 왕따 당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이들이 자기 심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게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은 공부가 아니고 어디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 변화를 역점을 두는 거고 지금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 여기서 이제 공부한 것들은 이제 항상 이제 요약해가지고 뭐 자기 사무실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든지 여기 이제 도표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표들은 이게 붙여서 그걸 이제 계속 가까이 보고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꼭 심리 질병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담도 회사에서나 또 공부나 관계나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책을 심리치료 1번을 한번 보세요. 네, 식사 올 때까지 진행할게요. 네, 1번. 네,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게 사실은 심리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과 그 다음에 KDM, G7 심리학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큰 타이틀만 한번 우리가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일부 1장 한번 보세요. 심리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에 인격성이에요.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 재능의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생각의 기능, 그 다음 자유의 기능, 그 다음 소통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 치료는 우리가 어느 영역이냐면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자유일은 일반적인 걸 다뤘고 자유이는 심리 치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치유에 관한 내용은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거예요. 심리 질병의 원인과 G7 치유. 그래서 심리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일반 심리 치유와 G7 치유는 뭐가 다른 거냐? 이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록이 딸려 있습니다. 부록. 그래서 이 부록도 오늘 이제 간단하게 검토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 사회 심리학의 12가지의 심리 치유에 관계된 내용의 요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G7 치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제가 치유했던 임상에 대한 내용이 사건별로 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성도들한테는 이거는 굳이 뭐 안 해줘도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걸 한다면.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가져온 이겁니다. 그래서 심리 치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심리 질병을 만드는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무기력증이 하나의 심리 질병인데 목표가 없이 사는 생활. 목표가 없이 살면 이거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져요, 이게. 그리고 심리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 구조. 항상 뭘 생각해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네. 머피의 법칙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자, 사모님이 더 잘 설명하니까 해봐. 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쪽 같은데. 한번 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가는 날이 장날. 아마 그런 법칙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손학규 씨가 뭐 중요한 걸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탁 터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인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틀이고 이거는 부정적인 사고 구조가 하여튼 심리 질병은 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만 있도록 끌어내놓으면은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심리 질병으로 가는 또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고민, 걱정거리예요. 네.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공황장애도 오고 걱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이 고민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리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심리 작용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습관이 심리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감정 다스리기, 자존감 높이기 이 두 개는 심리 치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도록 만드는 거, 자존감 높이는 거. 이 두 개는 심리 치료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요소예요,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기에 맞도록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유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이제 실질적으로 심리 질병에 대해서 다뤄요. 거기서 다루는 것이 우선 분노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다루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을 다루고, 그 다음 분노 조절 장애를 다루고, 공황 장애와 대인 기피증, 그 다음에 이제 열등감, 그 다음에 우울증. 그래서 이 대여섯 개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제 다룹니다. 단지 이제 중독증과 관계된 거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뭐 술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중독을 다루는 전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는 뭐 술 중독자들을 기도해주고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지만 중독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쪽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증은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별개로 또 전문 기관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상담이라는 건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에는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상담은 상담이에요. 내가 조언을 해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식대로 안 따라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할 의지가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다 치료해서 뭘 완쾌시켜서 보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잘 따라주면 삶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심리 치료라는 게 100% 사람들이 보통 와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 몇 번 받으면 싹 고쳐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상담 한두 번 받으면 그냥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거 생각해요. 여기에서 항상 착오가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열어줍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심리가 그 정도가 될 정도가 되면 벌써 오래 걸렸어요,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오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충격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충격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 살아오면서 작은 부담감이, 말 못하는 작은 부담감이 계속 쌓이고 풀어내는 방법만 알았으면은 이게 그때그때 풀면 되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이거. 심지어는 애들 키우는 이런 부분조차도 애들이 특별히 말썽도 안 부리고 그러는데도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게 누적이 되는 거야. 계속 나중에 애들이 막 보기 싫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해소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세 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루는 밑에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일성의 재료나 인격성의 이 첫 번째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이런 거는 상담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충분히.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알아야 이 사람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무시당하고 이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생활 리듬 자체가 그걸 계속 무시하는 삶을 이 사람이 괜찮아 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단계에 오면은 막 헉헉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의 다양성을, 생각하는 기능을 알면 생각을 바꿔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 영역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코칭의 영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걸 끌어내서, 우리가 그냥 상담은 이렇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 상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기 삶을 분명하게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옆에서 코치가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어느 쪽을 원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매일매일 모으면 그냥 부담스럽고 귀찮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조언해드린 것들을 한번 잘 해보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칭은 뭐예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상담을 쭉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 하시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세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그러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일부터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귀찮아 하시면 안 해도 되고, 아마 이게 호칭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도 카톡 보내고 자기도 카톡으로 보고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심리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1번은 심리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 문명은 심리 질병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한국의 사회 구조는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0페이지 심리 질병이라는 게 뭔가 일반 심리학이 보는 원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분석적 심리학 칼 융이 무슨 이야기 했느냐,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면 아들러의 이야기는 뭐냐, 그 다음에 행동치료 스키너의, 또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그 다음에 인지치료, 인간 중심 치료, 실존적 심리치료, 그 다음에 게스탈트. 예, 이거는 형태를 만들어서 형태가 없는 것이 괴롭히는데 그걸 끌어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심리 방법들 총 한 400여 가지 되는 중에서 이제 이 권성만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건 12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공통된 점이 뭐예요? 공통된 점은 다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인간의 욕구가 있고 긍정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나타낼 때 장애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할 때 병리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 G7의 관점에서 보는 심리 질병은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G7의 입장에서 심리 질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게 망가진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은데 죄가 들어와서 파괴시켰어요. 거기서 영성이 병들어 버리는 거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는데 장애 요인이 돼서 자기 능력을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G7 심리학이 하는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를 장애 요인 때문에 못했을 때 병리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안에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심리 질병이 육체와 삶에 미치는 중요한 결과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적 질병이 심리 질병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중한 질병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막 잠을 못 자기 시작하고 한동안 그게 수용이 되고 또 그게 어떤 희망을 갖기까지는 계속 이제 그게 심리적 질병이 돼요. 우울감이 우울증이 오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심리 질병이 육체의 질병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제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이게 아까 한 3단계 정도 간 사람은 막 머리에 뭐가 기어댕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이명 증세 또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한청도 그럼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세요. 가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건 심리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심리 정신과로 이제 의뢰를 해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하게 신경이 예민해 있어서 상담자가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어가요. 이럴 경우에는 약을 좀 먹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경약이라는 게 전부 다 뭔 특징이 있습니까? 예, 신경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16페이지 보면 심리질병의 이제 영역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심리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크게는 20개의 범위로 나눴고, 안에 들어가면 300개 이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 공황장애, 대인기피, 분노, 무기력, 우울증,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다루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서 G7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과 심리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정리. 그래서 G7에서는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5개 하나님 형상, 그 인간 본능과 심리질병. 그래서 본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때 병적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창조적 본능의 욕구 뭐예요? 요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현실적 장애 요인. 태안에서 잉태될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리가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병적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전 공부 마치고 식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저희들 또 귀한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주셨으나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훈련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나가고 우리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수고